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IB 물리를 가르치는 강준호 강사입니다. 오늘 Law of Radioactive Decay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제 소개를 일단 해드리자면은 IB 디플로마 이수를 했고요.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그리고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엔트랜스 익셈 for Engineering and Physics에서 피직스 그리고 어드밴스드 피직스 9.9점 최고 등급 취득을 했었고요. 지도하는 과목은 IB Physics, 그리고 올림피아드 Physics, General Physics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 Radioactive Decay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Radioactive Decay는 이제 is a random and spontaneous process of an unstable atomic nuclei into a more stable one by emitting particles and EM radiation. 자, 이게 뭐냐면은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뉴클리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뉴클리어스는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얘는 언스테이블한 애들에서 스테이블한 애들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렇게 입자들을 에미팅하거나 레디에이션, EM 레디에이션이랑 지금 뭐예요? 에너지였죠?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그리고 입자들을 서브 파티클들 그리고 레디에이션을 이렇게 방출을 하면서 스테이블한 애에서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애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저희가 Radioactive Decay라고 합니다. 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랜덤하고 스폰테이니어스예요. 자, 여기서 랜덤이 뭐냐? 랜덤의 정의는 cannot predict when to decay예요. 얘가 언제 이렇게 스테이블한 애에서 언스테이블한 애로 넘어가려고 하는지 저희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spontaneous한 거. spontaneous는 cannot influence the rate of decay by changing the physical quantity.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뉴클리어스를 박스 안에 이렇게 가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뉴클리어스를 박스 안에 이렇게 가두고 이 박스의 온도를 20도로 이렇게 설정을 일단 해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실제로 얘가 어떤 식으로 데케이를 하는지 측정을 해봐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뭐 자기장, 매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서 온도를 확 한번 올려봅시다. 온도를 올려서 뭐 한 1000도? 이렇게 올려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떠냐면은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 이 rate of decay는 physical quantity에 인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즉 외부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인 조건을 바꿔줘도 rate of decay는 influence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radioactive decay의 가장 중요한 특징, spontaneous의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사실 이 radioactive decay는 SL에서는 이 정도가 다예요. 그냥 이제 unstable한 애들이 stable한 애들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게 메인 핵심인데 HL은 어떠냐면은 이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퀀티테이티브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룰 거냐면은 저희가 이게 랜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랜덤하다는 건 이제 이게 언제 데케이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조건을 이렇게 줘서 이게 어떻게 데케이 하는지도 못 바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예측하느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사용하고 실생활에서 이런 핵 관련된 물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통계적인 접근입니다. 프로세스 자체는 랜덤하지만 large number of atoms involved가 굉장히 중요하죠. 데케이 하는 데 있어서 이 아톰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즉 반응에 참여하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예요. 반응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면은 저희가 통계적인 접근을 사용해서 굉장히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저희가 비포 셀모다이나믹스 다룰 때도 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스케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라이얼, 즉 데케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측정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리 랜덤한 프로세스가 있어도 그 프로세스의 결과값이 이 디스트리뷰션이 most probable한 그 시츄에이션으로 디터미니스틱하게 돼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동전 던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코인 토스 정면, 반대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앞면, 뒷면. 그러면은 걔는 이제 기대값이 얼마예요? 각각의 기대값이 expectation value가 2분의 1이겠죠.
즉 이렇게 100번을 던져서 정면을 얻을 확률은 이제 2분의 1, 즉 50번 정도가 나올 거고 뒷면을 얻을 확률도 50번이 나와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 측정의 횟수가 작으면요. 예를 들어서 10번만 던져본다고 합시다. 10번을 던지면은 2번이 정면이 나올 수가 있고 8번이 정면이 8번의 반대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실제로 저희가 그냥 동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10번 정도 던져보면은 토스를 해보면은 이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대값은 5대5인데 5대5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번 한다고 해요. 100만 번을 던져보면은 무조건 이 5대5 정도의 비율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통계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랜덤하지만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 이게 데케이가 하고 어느 정도로 데케이 할지 즉 이 most probable한 시츄에이션으로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게 이 radioactive decay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수식적으로. decay constant라는 걸 도입할 겁니다. decay constant가 뭐냐? probability that an individual nucleus will decay in a given time interval. 해석을 해봅시다. 주어진 델타 T에 대해서 individual nucleus가 decay할 probability, 확률. 이 소리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n을 한번 곱해줘 봅시다. n을 곱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의 핵이 주어진 델타 T에 대해서 decay를 하는 probability에다가 n개의 뉴클리어스를 곱해줬으니까 n개의 뉴클리어스가 델타 T에 대해서 decay하는 probability, 이게 되겠죠. 수식적으로는 뭐가 돼요? 타임 T가 지났을 때 뉴클리어스, 이 n의 변화율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이 붙는데요.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감소를 하니까, decay를 하면은 이 뉴클리어스들이 감소를 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differential equation이네요. 그냥 되게 간단한 separable 타입의 differential equation이 되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실제로 램다 n이 마이너스 dn dt죠. 그러면은 식을 정리해주면은 램다 dt 마이너스도 옮겨줄게요. equal n분의 1 dn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양변에 디퍼런셜이 있으니까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자, 좌변은 어떻게 되나요? 좌변은 이게 저희가 인터벌을 어떻게 정해야 줘야 되죠? 0부터 시작해서 t equal 0부터 시작해서 임의의 시간 타임 t까지 이렇게 데케이가 생기겠죠? 데케이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n은 어떻게 되나요? n은 n0, 즉 이니셜 밸류예요. 초기에 있었던 이 뉴클리어스의 개수에서부터 n개로 이렇게 데케잉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t에 대한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램다 t가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n분의 1 dn이니까 x분의 1 적분하는 것과 똑같죠? x분의 1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lnx가 나왔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ln n이 됩니다. 물론 적분 데피닛 인테그럴이니까 이렇게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이렇게 써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ln n 마이너스 ln n0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램다 t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양변에다가 일단 얘를 정리해주면 ln n 오버 n0가 될 거고, 양변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ln이랑 익스포넨셜은 사라지고 여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램다 t가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n 이퀄 n0 2 마이너스 램다 t가 됩니다.
즉, 이 불안정한, unstable한 이 핵자는 타임 t가 지났을 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 초기 값에서, 이니셜 밸류에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한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물리량을 하나 정의할 건데요. half-life라는 걸 정의할 겁니다. half-life는 뭐냐면은 time required for the number of undecayed nuclei in a sample to fall to 1/2 its initial value. 즉, 초기에 N0라는 뉴클리어스들이 있었다면 이게 2분의 N0가 되는데 필요한 타임 t를 저희가 half-life로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식이 n equal n0 exponential 마이너스 램다 t였으니까 요 t를 구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 n이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n0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초기 값에서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n0 약분되고 2분의 1 equal exponential 마이너스 램다 t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양변에 ln을 씌워줄게요. 양변에 ln 씌워주면 ln이 날아가고 여기는 ln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ln 2가 될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램다 t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t는 뭡니까? ln이 나누기 램다가 되겠죠? 그래서 half-life는 뭐다? ln이 나누기 램다다. 이 램다는 보통 문제에서 그냥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half-life를 주고 이 램다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IB에서 많이 물어보게 돼요. 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Radioactive element has decay constant lambda. The number of nuclei of this element at t equals 0 is n. What is the expected number of nuclei that will have decay after 1 second? 자, 1초 뒤에 얼마나 남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식을 쓰면 됩니다. n equal n0 2 마이너스 램다 t였죠? 자, 0초일 때는 n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n 2 마이너스 램다 t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때 t가 0이니까 날라가니까 초기 값이 그냥 n이겠죠? 그리고 1초 뒤에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n 초기값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램다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 빼기 얘가 남아있는 애들이겠죠? 그러면은 n exponential 마이너스 램다는 n 빼주고 괄호 열고 1 exponential 마이너스 램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제논이 이렇게 radioactive decay를 겪어서 아이오딘이 됐다네요. 자, 여기서 일단 complete the nuclear reaction equation for this decay.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일단 베타 파티클이 이렇게 에미팅이 됐죠. 베타 파티클이 에미팅이 됐다는 거는 베타 데케이라는 소리예요. 베타 데케이인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 차지 넘버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0이고 그냥. 그러면은 지금 밑에 애들이 밸런싱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5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53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베타 파티클이 하나 나왔으면은 얘와 나오는 페어 파티클이 하나 존재했었죠? 베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안티 파티클이 하나 나와야 돼요. 반입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 반입자는 이제 뉴트리노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안티 뉴트리노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차지 넘버, 매스 넘버 둘 다 0이었죠. 이런 식으로 식을 완성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activity A of freshly prepared sample is 6.4 times 10 to the power 5 and its half-life is 8 days. 자, 여기서 초기에 액티비티를 주어주고, 액티비티라는 게 이제 rate of change of the nucleus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뉴클리어스의 양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exponential law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 하프라이프를 주어주고 일단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네요. 25일까지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그러면 하프라이프가 8일이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25일 동안 하프라이프가 총 몇 번 들어가나요? 최대 3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8일이 지날 때마다 저희의 액티비티 값이 절반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들 테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6.4겠죠. 스케일은 그냥 10의 5승으로 제가 여기다 써둘게요. 처음에는 6.4였고 이때는 타임은 0이겠죠. 그리고 8일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3.2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8일이 지나고 어떻게 될까요? 16일 때는 요게 다시 반으로 줄어들겠죠. 1.6. 또 8일이 지나면 24일 0.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루 더 지났네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물론 여기는 days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봐볼게요. Determine the decay constant. 자, 지금 decay constant를 day to the power of negative 1, 즉 날로 이미 유닛을 맞춰줬어요. 즉 저희는 굳이 이거를 세컨즈로 컨버팅 할 필요 없다라는 소리겠죠. 자,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하프라이프를 알고 있잖아요. 하프라이프의 공식이 뭐였죠, 아까? 요거잖아요. ln이 나누기 램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램다를 알고 싶은 건데 하프라이프를 알고 있죠. 그러면 램다 어떻게 찾나요? ln이 나누기 하프라이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ln이 나누기 8이 램다가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도 봐볼게요. The sample is to be used to treat a growth of a thyroid of a patient. 자, 여기서 the isotope should not be used until its activity is equal to 0.5 times 10 to the power of 5. Calculate the time it takes for the activity of a freshly prepared sample to be reduced to an activity of 0.5 times 10 to the power of 5. 자, 이거는 아까 저희가 유도한, derive한 이 공식을 그대로 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식이 여기 있죠. n equal n0 exponential minus lambda t. 자, 저희 초기 값은 initial value는 이미 주어져 있죠. 6.4 times 10 to the power of 5. 이게 얼마가 돼야 한다? 0.5 times 10 to the power of 5. 이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after value가 0.5고 initial value는 뭐예요? 6.4였죠. 곱하기 exponential minus lambda t인데 이 램다는 뭐였어요? ln2 나누기 8이었죠.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타임은 저희가 계산기 써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이퀘이션만 안다면은 이렇게 IB에서 크게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 radioactive decay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런 비례식 같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것들, 또 이렇게 식 쓰는 것들, 이 정도만 잘 유의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